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 윤 씨는 올해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.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렸고 윤 씨는 고향에 돌아와 혼자 아들을 낳았는데요. 부모의 도움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고향에서 자리를 잡은 윤 씨는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에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. 윤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아들은 외할머니인 윤 씨의 어머니가 계속 맡아 키웠는데요. 그런데 얼마 전 한 30대 남성이 윤 씨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. 그는 과거 윤 씨와 교제하던 남성으로 윤 씨의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수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아들을 찾아온 건데요. 이제 자신이 아들을 키우겠다는 친부. 지금까지 손자를 돌본 외할머니는 이대로 손자를 친부에게 보내야만 하는 걸까요? 네,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미혼모 딸이 낳은 이 손자를 5년간 키워온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. 네. 이 50대 여성의 사연부터 듣죠. 일단 이 여성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면서 이제 떨어져 살게 됐어요. 근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해서 내려옵니다. 근데 이 남자친구는 나는 너도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당연히 나는 책임질 생각이 없다.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홀로 와서 이제 이 부모님들에게 나 아이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미혼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굉장히 속상했지만 이 딸의 그 선택을 받아들였고요.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부부는 일하는 딸의 이 딸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 부모님들이 맡아 키웠고요. 딸도 부모 도움으로 이제 아이를 좀 안정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됐고 또 고향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. 딸이 낳은 이제 아들, 이제 손자를 키워오다가 참 불행한 일이 이제 겹쳐서 왔어요. 그 네. 50대 이 여성의 이제 남편은 지병으로 숨졌고 또 딸도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그렇죠. 일단 50대 부부와 미혼모 딸과 그 아이까지 4명이 단란하게 살고 네. 있던 가족이었었는데 갑자기 50대 여성의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병이 원래 있기는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거고 그로부터 8개월여 만에 딸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이제는 이 외할머니와 미혼모 딸이 낳은 그 손자 둘만 남게 된 거죠. 외할머니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절망을 했지만 지금 이 3살짜리 손자는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. 본인이 키워야겠죠. 그래서 이제라도 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기운을 내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 그나마 남편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게 조금 있었고 딸이 숨진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윤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립할 만한 경제적인 기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50대 여성 이제 손자를 키우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손자를 키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이었습니다. 이 처음 보는 남성이 어느 날 집을 찾아왔는데 그 남성이 누구였어요? 이 남자 이제 화가 나는데 설명은 해야 되겠습니다. 그 할머니 50대 그 여성을 찾아온 30대 남성이 있었어요. 처음 보는 남자였다고 그래요.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 이 딸 그러니까 사망한 딸의 그 남자친구고 지금 아이의 아버지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서야 보니까 딸이 예전에 그 보여줬던 사진 같은 데서 이 보였던 그 남자가 맞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30대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 사망한 거 소식을 들었다. 이제 아버지인 내가 얘를 좀 키우겠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애를 데려가야 되겠다.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이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남자한테 수도 없이 연락을 했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아이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아이 보러 온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양육비도 뭐 당연히 뭐 준 적 없었고요.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? 누가 아이 낳으라고 그랬냐? 아이 책임질 수 없다고 이미 말했다.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. 이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요? 그러니까요. 한 번도 그러니까 얼굴 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문득 이제 딸이 이제 남자친구죠. 이제 이 손자의 아버지하고 통화한다든가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을 이렇게 언뜻 봤다고 해요. 네, 문자 메시지도 있고 이제 그 딸의 죽은 딸이죠. 그 전화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
딸이 근데 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많이 울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전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한 거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사실은 외면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 된 거는 딸이 숨 쉬면서 받은 그 돈은 그 아이한테 상속되니까 예, 예.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유산 상속일 수가 있는 거니까 손자인 5살의 아이에게 이제 상속이 된 건데 그 와중에 과거에 남자친구라 했던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50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여성은 당혹스러운데 궁금증을 한번 정리해 보죠. 그러게 너무 당혹스럽고 사실 좀 화도 많이 나는데 이제 궁금증 첫 번째는 이겁니다. 5년 만에 나타난 뭐 친부라는 이 사람 5년 동안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의 말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다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?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문자 메시지 등등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이 아버지가 거부했었던 증거도 있고 심지어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게 혹시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? 두 번째 네, 이 궁금증입니다. 친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사건들 많이 다뤄보면 이제 피를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피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? 일단 원칙적으로 유리는 합니다. 네. 친부에게 유리는 한데 이 과거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친권 행사자 친권의 자동 부활제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친부모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양육권과 친권이 넘어갔습니다.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최진실 씨 사건이 있었을 그렇죠. 때 네. 최진실 씨의 그 두 남매를 외할머니 키웠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외할머니에게도 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친권 자동 부활제는 지금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양육권이나 친권 행사자를 이 친아빠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외할머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친부가 유리한 게 사실인데 이 친부가 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행사하려는 목적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잘 펼친다면 이 친권과 양육권을 이 친아빠가 아니라 이 외할머니가 가질 수 있는 외할머니가 방법도 지켜- 있긴 합니다. 내야죠. 왜 왔을까요? 갑자기 안 키운다 하다가 상속금 그 사망 보험금이거든요. 그거를 아마 의식하고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사망 보험금 때문에 왔을 것이다. 뭐 말은 못 하겠지만 과연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가정법원에서 최근에 와서 이 친부가 우선하긴 하지만 조모나 조부한테 이 양육권, 친권 인정하는 경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충분히 다툴 수가 있고요. 지금 아예 외할머니 얘기하고 있죠. 아예 네. 돈 노리고 온 거 아니냐. 근데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걸 이 양육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왔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외할머니한테 예. 친권하고 양육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제 그 친권 양육권 주장하기 앞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5살 손자가 잘 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내 아이도 아니다. 그렇죠. 내가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.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를 버렸던 아버지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부각시킨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 외할머니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의사도 일단 물어봐야 되고요. 예. 이거는 뭐 소송으로 간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전에 박준 변호사 얘기처럼 이거는 이 사례를 보내주신 50대 여성의 손을 법원에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전까지 했던 거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것도 거부했고 거기다 양육비도 한 번도 안 줬고 그렇죠. 심지어 예. 걔가 내인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연락 말아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된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돌연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이 갖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사망보험일 때문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소송으로 간다면 외할머니가 지켜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.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에게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이 친권하고 양육권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. 만약에 이제 이 남자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잘 키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또 위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또 재판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때까지 아이를 계속 봤기 때문에 원래는 면접 교섭권은 그 어머니, 아버지 키우지 않는 배우자 일병이 행사하는 권리인데 조모나 조부한테도 인정하는 지금 판례가 있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도 신청할 수 있을 뿐더러 재산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 같은 거 신청도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예.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노리고 뭘 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
후견인을 만약에 이런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재산 후견인을 딴 사람을 많이 둔다면 만약에 두고 돌보는 것만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이 아버지 안 맡을게. 기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. 아, 돈이 없으면 난 또 안 할랍니다.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소송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 아내가 과거에 여자친구 아닙니까? 이제 딸이 그렇죠. 죽은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건 뭔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온 건데 그것을 봤을 때 이 외할머니 입장에서 이 사위라고 하기도 사위라 하기도 좀 그래요. 모르는 사람이죠. 모르는 사람인데 그 아이를 손자를 지금까지 5년 동안 키워왔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? 네, 뭐 만에 하나 친부가 처음에 5년 전에는 부정했다가 그동안 뭐 개가 천선했거나 마음의 네. 죄책감이 느껴서 마음이 돌아섰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서 아이를 위해서 왔다면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상의를 하는 게 맞지. 그렇죠. 내가 친부니까 아이 데려가겠습니다.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아무리 철저하게 그 사람이 준비를 하고 왔더라도 이 준비 자체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는 누가 봐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. 이렇게 나와야죠. 제가 그동안에 아이를 키우지 못했으니까 제가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양육비는 좀 그럼요. 보태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이렇게 의사하고 나와야 지가 되는데. 키운다 합니까? 그래서 네. 예. 이런 사례 때문에 친권 자동부활제가 사라진 겁니다. 맞아요. 그러네요. 네. 예, 오늘 뭐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외할머니에게는 뭐 네. 불리한 상황은 네,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충분히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.